자, 우리 전하께서 예. 지금 진수성찬을 식사를 하고 계셔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좀 드세요 그냥. 네네 좀 하세요. 아니, 계속 댓글에 순우 형은 왜 안 주고 내쫓아 보냈냐. 돈 먹고 퇴장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밖에다가 이제 마련을 해놨습니다. 직접 맛을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여의도에 찾아오실 수 있는 분 네네네. 한 상 정도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유, 한 상 고맙습니다. 정도. 네, 한 10분 내로 오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여의도에 사시는 분. 아유, 우리 엄마들은 다 우리를 속였어. 엄마들은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어. 우리 엄마는 엄마 맛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고요보증권 박병창 이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침이 고이시나요? 예, 혹시 저 간장게장 안 드시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각감류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세요? 아유 다행이다. 나는 물에 빠진 거 안 드신다고. 그건 고기. 그건 고기. 그건 안 드시고 갑각류는 다 좋아하죠. 갑각류는 다 아유, 좋아하시고. 너무 떨렸습니다. 네. 지금 추워지잖아요. 네. 이제 맛있어집니다. 추워 이제 맛있어져. 그러니까요. 요때가 기름이- 지금 제철입니다. 대게 뭐 이런 맞아요. 각감류도. 아 맞다 속초 맞다. 한번 가야겠다. 아니 속초를 왜 갑니까? 귀빈정이 귀빈정 있는데. 가야 되구나.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어제는 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이. 뭐 많이 올랐다기보다 하여튼 빠진 거 좀 약간 회복했지 뭐. 월요일 날 하락한 부분만 정확하게 비슷한 숫자로 그렇죠, 그렇죠. 네. 했습니다. 음. 그럼 뭐 시장의 심리와 또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틀 연속 보합권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매물을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매물이 나오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 지수라면서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 2.6% 그리고 마이크론 4.5%, 인텔 3% 이렇게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고요. 구글이 양자 컴퓨터 좀 전에 설명드리셨죠, 공기자님 설명.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난제를 해결하는 기술 개발했다. 이 소식과 함께 알파벳이 5.5% 올랐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상승을 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한 이틀 동안 매물 나왔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더 긴박하죠.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2.4% 올랐고 코스닥은 5.5% 올랐는데 그 전날 월요일 날 하락폭하고 똑같은 숫자입니다. 이 네. 숫자들이 똑같은 숫자예요. 딱 그만큼만 올라와서 개파락한 부분을 메우는 정도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수급이 바뀌었냐? 수급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급반등을 하는 와중에도 개인들은 4,210억 순 매도했고요. 특히 코스닥은 4,145억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하는 거는 뭐 반대매매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냥 다 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시장은 개인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코스닥에 매물이 많다는 거는 개인들의 지금 심리 상태와 수급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코스닥 사는 거는 단기 거래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어제 4,596억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연기금이 어제는 195억 순 매수예요. 매수 규모 줄었죠. 네. 그러니까 연기금은 저가 매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날 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의 거래가 요즘에 어떤 거냐를 이제 극명하게 어저께 또 보여줬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동안에는 몇 천억씩 샀잖아요, 계속. 네. 지금 11월 이후에 3조 샀어요. 네, 빠지는 동안 계속 샀는데 어제는 195억 팔지는 않았지만 매수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는 연기금 저가 매수의 스탠스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한 1% 갭 상승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있다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에 환율이 1,330원 아래로 떨어져서 1,427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 들어오고 기관 매수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했거든요. 뚜렷하게 어디가 강하게 사서 오르는 것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제 환율이 하락한 부분들을 뭘로 설명을 좀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선물한 포지션 확대 검토라는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자세히 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큰 폭으로 하락했잖아요. 월요일 날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요? 정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느 쪽이냐랑 상관없이 그냥 명확하게 시장에서는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이 부결된 것 때문에 월요일 날 네.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보도를 쭉 보면서 그다음 빠지고 보도를 쭉 보면서 시장이 어떤 생각했냐면 이번 주에는 되지 않겠냐, 네. 해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 측에서도 조기 퇴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마무리가 이번 주엔 되지 않겠냐. 또 이런 또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제 제가 뉴스플로우를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리 안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모르겠고요. 네.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그건 모르겠고 여당 측에서 조기 퇴진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민한다 그러면서 어저께 뉴스플로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못 낸 상황에서 지금 용산 측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법적 그걸 변호사 뭐 찾고 있고 뭐 네. 등등. 예, 그러니까 그냥 정면 돌파해서 법적 대응, 법적 싸움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제 뉴스에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을 할 때 특징은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별로 못 올랐었어요. 한 1%, 2%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네. 어제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중소형주였습니다. 낙폭과대 중소형주. 네. 근데 요거는 왜 중요할까요? 어제 상승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저점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매수세는 낙폭과대 종목에 들어와서 단기 거래성 매수세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제 국내 기관 중에서 사모펀드가 아주 활발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체리피킹해야 하는 단기 매매의 매수가 상당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중소형주 보면은 뭐 20% 이상 뜬 종목들 꽤 있습니다. 10% 이상 뜬 종목도 많아요. 네. 어제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한 것들. 근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떨어지는데 외국인이나 특히 국내 기관이 팔지 않고 사는 종목이 있다. 네.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이 어저께 다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에 의한 급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상승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즉 어제 이제 저점 찍었다 또는 이제 안정화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제는 그런 수급의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다만 환율이 뭐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430원 아래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는 이제 그 정책들이 어저께 좀 나왔어요. 이제 그건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은 CPI 발표하고요. 이제 지금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금리 인하 확률을 85%까지 보고 있어요. 그것을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계속. 근데 여기서 약간에도 삐끗해서 만약에 안 하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반영이 됐죠. 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왔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1월쯤에는 시장이 이 조정을 좀 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네. 들으셨죠.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 분위기가 더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잘 보시면 올해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 보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못 가요. 몇 개월 동안 못 갑니다.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 뒷힘을 발휘하면서 그들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보면은 애플이 네.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구글, 알파벳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좀 뭐랄까 M7에 들어있지만 좀 관심이 좀 없었던 데 네.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던 쪽에 차익 매물이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데 매수 유입되고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기대 수급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기대 수급과 실제 수급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썼는데요. 기대 수급은 되돌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랄까요. 트럼프가 되면서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막 매수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트럼프 이기에 실제로 좋아지는 거야? 그것도 아닌데 그냥 올라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벌써 되돌림 됐고요. 이제 근데 이미 올라왔는데 야, 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런 건 다 기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되돌림 좀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명확하게 트럼프 이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또는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로 이제 수급은 차차 차별화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여하튼 간에 만약에 먼저 조정을 보인다면 트럼프 취임 1월에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한 번쯤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조정이 없이 계속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벤트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으로 많이 보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장은 뭐 여전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금리와 환율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은 그 환율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거래가 됩니다. 어제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들어오고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그 역할을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눈으로 볼 때는 환율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환율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권 불확실성의 해소를 기다리는 거고 시장은 그런 속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제 보니까 지수가 2.4 그리고 5% 올랐잖아요.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섹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빠질 때 덜 빠진 게 뭐냐, 올라갈 때 제일 많이 빨리 올라가는 게 뭐냐 이런 거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어제 보니까 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은 화장품이고 그 다음은 조선이에요. 이 얘기를 많이 회자합니다. 뭐냐, 이거 내년이 이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어제 환율을 좀 떨어뜨린 선물한 포지션 확대 검토입니다. 검토. 선물한 포지션 확대 검토. 좀 어려운 용어, 예.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거라서 제가 길게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쭉 써왔습니다. 일단 선물한 포지션이라 하면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 자산 포지션을 얼마큼 갖고 있냐, 네. 요거예요. 외화 자산 포지션을 얼마큼 규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네. 얼마큼 규제 완화를 해서 가지고 가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중에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발표할 거다. 선물한과 LC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4년 9개월 만에 다시 처음으로 외환시장 불안 대처를 위해서 이 개선책을 좀 내놓은 겁니다. 은행은 금융기관들은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물한 포지션 확대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자기 자본의 국내 은행은 50%, 네. 외국 은행 한국 지점은 25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걸 그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2020년 3월 17일이 언제입니까? 팬데믹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예요. 네. 그때 환율 급등했는데 얼마까지 갔을까요? 환율이요? 1,400 그때 한 19원. 40. 예? 1,400 아니에요. 40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19원이에요? 아니요. 1,419원, 1,320원인가? 1,320원인가? 뭐 아무튼 아, 상당히 그래요? 지금보다 훨씬 낮은데요. 아, 그래요? 네, 낮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얼마큼 올라왔냐를 항상 하는 거예요. 네네. 항상. 네. 그렇지만 그때 단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요걸 그때 했습니다. 이때는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의 40%, 200%를 50%, 250%를 한도 확대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네. 당시 조치로 하루에 5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자금이 추가 유입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바로 끝나버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발휘했고 이후에 이런 효과로 인한 이제 시장의 안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40%, 200%를 50%, 250%로 그때 한도 확대를 했더니 외환 자금으로 우리나라의 달러 자금이 또 추가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이번에 이거를 50%, 250%를
다시 규제 완화를 해서 더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더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 자금을 더 추가로 유입할 수 있는 규제 완화로 그 이제 뭐랄까요 버퍼를 만들어 주겠다 이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외화 자산에서 외화 부채를 뺀 것을 선물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국내 금융사들이 외화 자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또는 빌려올 수 있는 그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을 벌어지면은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그럼 금융사의 외화 차입 증가로 건선순 지표가 악화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금융 당국에서는 현재 우리 국내 금융사들이 재무 상태가 상당히 건전하다. 네. 그리고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금융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조치를 아직 하진 않은 겁니다. 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요거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되게 강한 뉴스예요. 일종의 구두 개입을 한 거라고 볼 수 강한 있겠죠. 뉴스입니다. 예, 예. 요 뉴스와 더불어서 외화 유도성 LCR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현행은 30일 이내 만기 도래하는 외화 부채의 80%를 유동성으로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 100억 달러를 내가 30일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금융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개인들처럼 싹 갚아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빌려서 갚고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80%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70%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 외화 보유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룸이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조치 다 그런 조치예요. 이런 조치들을 팬데믹 때는 선물한 규제 완화가 한 번 있었고요. 네. 예, 외환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때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해되셨죠? 지금 네. 설명을 쭉. 왜냐하면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네, 네, 용어고 그렇죠. 우리가 보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본시장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네. 또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 내용이 어저께 보도가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우리 환율이 좀 내려온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럼 결국 이 조치들은 금융사들이 달러를 많이 확보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많이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거예요? 더 확보할 수 있다. 금융사들 니네 더 많이 확보해 놔라. 확보할 알겠습니다.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조치가 어저께 우리 있었다라는 총알 많다. 그거예요. 함부로 덤비지 마라. 우리 총알 지금 많다. 예, 그런 더 늘릴 수 있다. 네. 우리가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네. 아이 같은 생각을 해보면 아이 같죠.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외국 주식,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포지션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거 빼고 그거 주식만이 아니고 해외 자산도 많죠. 자산은 근데 바로 유동성 가지고 부동산 이런 거 바로 유동성 할 수는 없잖아요. 유동할 수는 네. 없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때 개인들이 얼마냐면 1,040억 달러예요. 지금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아까 우리 공 기자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4천억 달러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걱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1,00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해볼 때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 시장에서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와도 이 환율은 안정화되는 거예요. 네.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4천억 달러 기준을 아까 공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물론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외환 노출의 이런 부분들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뭐 4천억 달러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우리나라는 3천억 달러 중반에 있었어요. 한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만큼 충분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을 때가 상당히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위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런 이제 조치들 이런들을 봤을 때는 일단 당연히 길게 가면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그냥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버퍼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요 얘기를 가만히 드리는 이유는 또
저도 이제 뉴스를 요즘에 제일 많이 보고 당연히 네. 정치권 뉴스를 제일 많이 보고요. 이 와중에 보니까 몇 개 유튜버들 이제 뉴스 제 읽어 그 안에 보지는 않았어요. 제목들을 다 이렇게 봤더니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 08년, 1997년하고 지금 뭐 거의 유사하다. 이제 우리 시장 폭망한다. 뭐 원화 이제 아웃된다. 뭐 폭망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되게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너무 과격하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이 돼요. 네. 뭐 굉장히 불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그와 함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심리적으로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 안에 내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건 이들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모건스틀리에서 달러 이제는 팔아야 할 시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시장의 기대치는 달러 강세를 확고하게 전망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너무 강한 달러를 선반영하고 있고 미국 예외주의는 이미 시장에 내재화되어 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일기에 비해 빨리 나올 수 있지만 시행은 더 느릴 수 있고 제재도 중국에 집중된 방향으로 좁아질 수 있다. 뭐 이 얘들 생각이에요. 모건스탠리 생각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선반영 부분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있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이퀄이 뭡니까? 선반영입니다. 그게 다 지금 다 선반영이에요. 그게 얼마나 반영됐냐를 따라서 그건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좀 더 다르겠죠. 근데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있다는 거를 월가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뉴스이고요. 3번은 금수세 폐지 어제 됐습니다. 저희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저께 시장이 떴느냐?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제 중소형주 위주로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금투세는요, 기관이나 외국인은 그다지 여기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았어요. 네. 개인들이, 그 개인들 중에도 좀 자산가들. 큰 손들, 소위 네.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예민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소위 개인 큰 손들이 거래를 많이 한다고 했던 중소형주들 그런 종목이 어저께 좀 급등한 면을 봐서는 일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잘 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금투세는 폐지가 됐고요. 가상자산 양도세 과세도 2년 유예가 됐고 ISA 계좌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 일부 요거는 일부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습니다. 그 외에 안 된 게 많아서 아쉬운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국에서 일단 이거라도 통과된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또 우리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네. 요구를 해서 또 이제 바꿔나갈 거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나야죠. 저 지금 정치적 혼란이. 네. 4번 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11월 수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수출은 전년비 6.7%로 발표했어요. 증가한 걸로. 근데 예상이 로이터는 8.5, 블룸버그는 8.7, 그리고 10월에는 12.7% YOY로 증가했어요.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6.7% 증가했어요. 수입은 마이너스 3.9%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0.3에는 0.9% 정도 증가할 거라 예상했는데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먼저 여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11월, 12월에 올해 연내에 트럼프 이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살 건 빨리빨리 사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서도 중국에서 살 거 빨리빨리 사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아마 경기 부양 정책이 이런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미 수출을 봤더니 3.9% 증가, 수입은 2.9% 증가. 네. 우리나라는 수출은 2.4% 감소, 수입은 11.7% 증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중국이 사간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늘어났고. 네, 이거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대한 수출이라고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상당 부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뭘 제일 많이 팔았냐?
들이 자동차, 선박, 알루미늄, 가전제품 제일 많이 팔았고 중국이 예, 중국이 그리고 가장 많이 줄은 데는 히토류 37.5% 줄었다고 합니다. 오. 예. 이런 그래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수입의 주요 지표인 로이터에 아예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중국 수입의 주요 지표인 한국의 수출 지난 14개월 내 가장 둔화됐다. 우리 수출 지표 보면 네. 가장 둔화됐잖아요. 네. 플러스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같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거든요. 요거하고 중국의 수입이 이만큼 있었는데 우리가 줄은 거잖아요. 네. 이거하고 그리고 중국의 전체 수출입이 준다는 거잖아요. 특히 수입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이 무역 수지 또는 무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네네. 게 나타나는 우리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 중국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수출 수입이 다 좀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한국을 상대로 하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예.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줄어들고 예,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니까 예, 우리가 힘들어진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가 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주는 것만 있으면은 그러면 다른 데하고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전체도 줄고 우리가 더 많이 준다는 네네네. 네, 그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5번 뉴스는 IBM에서 데이터 센터 내 단거리 통신 광섬유 대체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건데요. 그동안에 데이터 센터 내 단거리 통신은 그 선이 구리선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 통신 있잖아요. 광통신. 그건 통신은 다 통신섬유 광섬유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는 구리선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선에서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뭐가 있었긴 했겠죠. 광섬유로 대체하여 센터 내 연결 속도를 빛의 속도로 향상시켜서 칩, 회로 기판, 서버 간 고대역 데이터 전송 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GPU 유효 시간을 줄여서 AI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전력 소비를 절감하고 데이터 센터 간 케이블 연결을 1m 정도뿐이 안 됐었는데 수백 미터로 확장할 수 있다. IBM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생성형 AI가 점점 더 많은 에너지와 처리 능력을 요구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미래의 칩은 광섬유 케이블로 센터 안팎으로 데이터를 전달하여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통신 시대를 열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 뉴스를 가져온 거는 아주 기술적으로 뭐 저는 요 전문가는 아닌데 우리는 맨날 그 안에 GPU, 하드웨어, 칩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네. 당연히 그 안에 연결에 하는 통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래서 지금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안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거는 그 안에 뭐 우리 맨날 적층만 얘기하지만 네. 기판은 뭘로 할 거냐. 그렇죠. 그 열을 뭘로 줄일 거냐. 네. 그 안에 이제 얘기들이 하나둘씩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안에 통신 기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여기에 또 관계된 게 꽤 많아요. 그런 게 많아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다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있다. 그럼 그 변화에 기업들은 또 이제 추종을 하면서 기술을 바꿔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성능에 그렇게 차이를 주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칩에서 기판으로 내려가는 그 통신의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HBM의 어떤 기본 구조였었고. 그런데 이제 그 인터포저라고 하는 게 이제 GPU하고 HBM이 있으면 그럼 GPU하고 HBM은 어떻게 빠르게 할 거야? 한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인터포저를 그러면 야 실리콘이 아니라 유리 기판으로 바꿔볼까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이게 기판 하나에서 다른 기판 하나의 통신은 뭘로 하지?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그 엔비디아 NV링크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그래 기판 두 개를 해서 서버 하나를 만들긴 했는데 그럼 서버랑은 맞아요. 어떻게 빠르게 하지?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 계속 나가고 있는 거군요. 그런 지금 거죠. IBM은 그러면 야 서버랑 서버도 지금 우리가 구리선으로 이용해 왔는데 이거 광통신으로 하면 더 빨라지겠다. 여태까지 기다렸대요. 이게 올 때까지. 기사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근데 거기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통이 아니잖아요. 서버가. 그렇죠. 한 통이 아니잖아요. 서버 큰 게 쫙 나 있잖아요. 그거 연결은
연결 속도가 무지하게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그렇겠네요.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조 기자는 또 이쪽으로 관심이 많군요. 아, 요즘 세상의 대세잖아요. 제약 바이오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IT 하드웨어도 네. 대단합니다. 네, 6번째 뉴스는 미국 국방수권법 개정. 요번에 여기서 그 뭐죠? 생물법이라고 표현하는 생물보안법. 그거 안 됐다라고 네,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들어갔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아예 지목을 딱 했어요. 파이에이의 반도체 공급하면 국방부 거래 불가. 미국 국방부 계약 업체는 파이에이나 파이에이 계열사의 반도체 및 장비 판매 불가. 만약에 했다면 하면은 우리랑 거래 못 한다. 그럼 국방부면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국방부 뭐 그게 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네. 미국 국방부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계약 금액이 4,600억 달러랍니다. 4,600억 달러. 뭐 얼마쯤 되죠? 4,600억 달러, 600조. 600조쯤 되겠네요. 600조쯤 되는 거죠. 네. 대충 그냥 왜냐면 환율이 막 바뀌는. 네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로. 네. 그거 우리 못한다. 파이에이나 파이에이 계열사에 장비 판매하면 안 된다. 요렇게 요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7번 뉴스는요. 전 기업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의 AI 기판을 공급한다는 전자신문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이 AI 반도체형 기판은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플리칩에서 볼그레드 어레이인가 뭐 그렇지 않을까? 이거 뭐 전문 용어니까. 네네. 요거 공급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12월에 초도 물량을 줬고 내년에 양산해서 납품을 한다는 거죠. 이 계약 상대가 A사라고 거기는 기사에 써 있는데 제목에는 아예 써놨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아, 그래요? 써놨어요. 네. 안에 내용에는 어. 이 기업은 아마존은 AI 서비스 강화하기에 자체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고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 이 내용을 보면 아마존이지 않은 거예요. 네.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그 안에 내용에서는 A사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아마존의 삼성전기가 기판 AI용 기판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뉴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는.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네. 근데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이런 게 하나 나왔길래 이런 뉴스가 점점 있어야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고 우리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네. 그게 또 이게 움직이면은 여기 또 같이 이 섹터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나왔길래 좀 반가운 마음에 기사를 불러드렸습니다. 반가운 소식들이 좀 자주 이어지기를 네. 바라고 이제 우리가 수출 점점 이제 다변화도 하고 또 우리의 수출품들도 좀 많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뭐 네. 반도체, 기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고부가 지긴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또 K 푸드 네. 분위기 좋잖아요. 아, 귀빈정? 간장게장, 명태 무침, 명란젓갈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란젓 파스타 한번 먹어보면 그거 진짜 맛있잖아요. 못 있죠? 네, 이태리 한번 수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